안녕하세요. 음악 딜잡이 채널의 프로듀서 서한입니다. 이번 영상은 이 세럼 강좌 제6강 엔벨로프 편입니다. 이 엔벨로프란 이 세럼의 오실레이터, 그리고 필터, 이펙터들의 이 사운드와 노브들의 시간적인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엔벨로프의 내용은 이 세럼뿐만 아니라 이 프로듀싱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강의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이 녀석이 세럼의 엔벨로프입니다. 이 엔벨로프란 이 사운드의 시간적 변화를 줍니다. 그렇다면 이 세럼의 오실레이터에서 출력되는 사운드와 또 이 오실레이터들 노브를 조절해주는 이 엔벨로프의 이 ADSR이라는 녀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녀석은 총 두 가지 기능으로 사용해줄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이 사운드의 시간차 변화를 주는 것이고, 두 번째는 이 노브들의 시간차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이 첫 번째 기능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. 우선 이 ADSR의 정의입니다. 여기서 이 조절 단위는 이 MS는 밀리세컨즈인 1000분의 1초, 그리고 여기서 이 S인 세컨즈는 초를 의미합니다. 첫 번째로 이 ADSR의 A인 이 어택입니다. 이 신호가 시작되면서 이 최대 볼륨까지 올라가는 속도를 조절해줍니다. 즉, 이 어택 값이 끝나는 지점이 이 해당 사운드의 피크 볼륨입니다. 이 어택 값은 시간이 짧을수록 피크 레벨까지 빠르게 올라가서 이 날카롭고 빠른 소리를 내주고, 이 시간이 느릴수록 이 피크 레벨에 천천히 도달하게 돼서 이 부드럽고 느긋한 소리를 내줍니다. 이 그래프를 조절하는 방법은 이렇게 이 어택 점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노브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 이 사운드 차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우선 이 어택 타임을 굉장히 짧게 줘보겠습니다.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굉장히 날카롭고 빠른 소리로 출력됩니다. 그때 이 어택 타임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보겠습니다.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이 느슨한 그래프를 따라서 사운드가 천천히 이 피크 레벨로 올라가는 것이 느껴지시나요? 그리고 여기 이 선을 클릭해서 이렇게 곡선 형태로 만들어 좀 더 다양한 효과를 내줄 수 있습니다.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, 이것이 바로 이 ADSR의 이 어택이라는 녀석입니다. 두 번째는 이 ADSR의 이 DS인 디케이 타임과 서스테인 레벨이라는 녀석입니다. 우리가 이 건반을 누를 때 이 신스 같은 경우는 이 건반을 떼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사운드가 쭉 유지됩니다. 앞에 말씀드린 이 어택 시간이 끝난 후에 사운드는 노트를 유지하는 한 계속해서 일정한 사운드를 출력한다는 말입니다. 그때 이 일정한 사운드의 볼륨 값을 정해주는 게 바로 이 서스테인 레벨입니다. 즉, 이 어택 지점이 지나고 이 노트가 끝나는 순간까지 이 서스테인 레벨 값으로 사운드는 일정하게 출력됩니다. 그렇다는 것은 이 서스테인 값을 낮추면 어택 타임을 지나고 나서 이 볼륨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.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이 녀석이 바로 서스테인 레벨입니다. 지금 이렇게 출력되는 사운드에서 이 서스테인 레벨을 한번 낮춰보겠습니다. 이 최종적으로 유지되는 볼륨이 들리시나요? 이렇게 최종적으로 유지되는 볼륨의 레벨을 조절해 주는 게 바로 이 서스테인 노브입니다. 이런 식으로. 자, 이렇게. 그리고 그때 이 피크 볼륨에서 이 줄어든 서스테인 레벨 값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 디케이 타임이라는 노브로 조절해 주는 것입니다. 즉, 이 녀석을 이용해서 이 서스테인까지 가는 시간을 빠르게 혹은 느슨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.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서스테인 레벨을 낮추고 디케이 타임을 이용해서 이 서스테인 레벨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조절해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디케이 타임이 짧아질수록 이 서스테인 레벨까지 빠르게 도달하게 됩니다. 이렇게 디케이 타임이 길 때는 천천히 도달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이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디자인해 줄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이 두 녀석은 동시에 사용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녀석들입니다. 이렇게 디케이와 서스테인 레벨이었습니다. 그 다음 이 맨 끝에 이 ADSR의 R인 이 릴리즈 타임입니다. 이 노트가 끝난 후에 이 신호가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조절해줍니다. 이 신스는 노트가 끝나면 사운드가 바로바로 사라진다고 했었는데요. 이 노트가 끝나고 잔향을 남겨주는 것이 바로 이 릴리즈 타임입니다. 즉, 노트가 끝났을 때 이 서스테인 레벨에서 이 볼륨이 점점 줄어들면서 사라지게 해줍니다. 한번 이 녀석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들어보겠습니다. 지금 건반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. 지금 제가 건반을 계속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 최종 레벨인 서스테인 레벨에 머물러서 계속해서 사운드가 출력되고 있습니다. 이때 손가락을 떼주게 되면 이렇게 바로 사운드가 사라집니다.
하지만 이때 이 릴리즈 타임을 이용해주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이 서스테인 레벨 값에서 볼륨이 계속 유지된 채로 사운드가 출력되고 있습니다. 이때 노트에서 손가락을 떼주면 이렇게 릴리즈 타임에 의해서 이렇게 잔향을 남기면서 사라지게 됩니다.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이 값이 길어질수록 그 잔향의 값은 길어집니다. 이런 식으로 이 녀석이 이 릴리즈 타임입니다. 그리고 제가 이 ADSR이라고 했었는데요. 세럼은 조금 특별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 홀드라고 해서 이 홀드 타임이라는 녀석이 있는데요. 이 녀석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 피크 레벨의 유지 시간을 조절해주는 녀석입니다. 이 홀드 타임이 이렇게 끝나게 되면 이렇게 디케이 타임에 의해서 다시 서스테인 레벨로 떨어지는 것입니다. 즉 세럼은 이렇게 이 AHDSR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다면 지금까지 배운 이 엔벨로프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외우는 팁을 드리겠습니다. 이 AHDSR에서 이 어택과 홀드 그리고 이 디케이 릴리즈는 타임이라는 말이 붙습니다. 즉 어택 타임, 홀드 타임, 디케이 타임, 릴리즈 타임 이런 식으로. 하지만 이 서스테인만 유일하게 레벨이라는 말이 붙습니다. 이 녀석만 서스테인 레벨입니다. 즉 이 서스테인을 제외한 나머지 녀석들은 전부 시간을 조절하고 이 서스테인만 유일하게 볼륨을 조절하는 녀석입니다. 즉 이 엔벨로프의 그래프에서 이 세로축은 볼륨, 그리고 이 가로축은 이 시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왜냐하면 볼륨을 조절하는 이 서스테인 레벨만 유일하게 상하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 나머지는 시간을 조절하기 때문에 이렇게 좌우로밖에 조절되지 않습니다. 이런 식으로.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 엔벨로프의 첫 번째 사용법인 이 사운드의 시간차 변화를 주는 것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 엔벨로프의 두 번째 기능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 설명드릴 것이 있습니다. 이 엔벨로프는 이 엔벨로프 1, 2, 3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. 제가 지금까지 내용을 설명드릴 때 제가 이 1번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 이유는 이렇게 이 사운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엔벨로프는 이 1번 엔벨로프 녀석뿐이니까요. 즉 이 2번, 3번은 이 아무리 엔벨로프를 이렇게 디자인해줘도 이 사운드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. 이렇게 1번과 다르게 어택 값을 아무리 돌려도 의미가 없습니다.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하지만 이 녀석은 전부 마찬가지입니다. 이렇게 1번 엔벨로프만 이 릴리즈 값이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즉 이 나머지 2번, 3번의 용도는 이 사운드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엔벨로프의 두 번째 기능이 될 이 오실레이터 그리고 이런 필터 그리고 이런 이펙터들의 노브들의 이렇게 모듈레이션 해주는 용도로 사용될 겁니다. 그렇다면 이제 이 2번, 3번 엔벨로프로 이 두 번째 기능인 이 노브들의 시간차 변화를 주는 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. 우선 이 2번 엔벨로프를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간단하게 만져보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만져보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디자인하다 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잘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. 그때 이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서 이렇게 화면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. 상하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이 락 버튼이 있는데 이 녀석을 클릭하게 되면 이 그래프의 이 첫 지점과 끝 지점을 무조건 이 칸막이 안에 잠궈 줍니다. 즉 아무리 노브를 들려도 이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은 움직이지 않습니다. 이런 식으로 아무리 이 녀석들을 돌려도 이 지점은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이 디자인한 녀석을 이 엔벨로프의 이 해당 번호 옆에 이렇게 이 동그란 점을 클릭해서 이렇게 원하는 노브들에 이렇게 끌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 녀석은 이 오실레이터의 이런 노브들, 그리고 이런 필터의 노브들, 그리고 이런 FX에 있는 이런 이펙터의 노브들에도 마음대로 끌어와서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. 저는 지금 이 오실레이터의 펜에 한번 끌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다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이 스테레오가 이동하는 게 느껴지시나요? 그리고 지금부터 이 노브에서 점이 이동하는 것을 집중해서 봐주셔야 합니다. 이 그래프의 점 이동도 마찬가지입니다.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녀석이 이 최저 지점에서 최대 지점으로 올라갈 때 이 노브도 마찬가지로 이 최저 지점에서 최대 지점으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. 그리고 이 그래프가 감소할 때
마찬가지로 이 노브도 이 최저 노브 지점으로 이렇게 감소한다는 뜻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 이 서스테인 레벨에서 이 노트가 유지될 때 이 녀석도 계속해서 그 지점에서 이 패닝의 그 스테레오감이 유지된다는 뜻입니다.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파란 버튼이 있는데 이 녀석을 클릭해서 이 마우스를 위아래로 움직여주면 이 노브의 방향을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 줄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뒤집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면 아까와는 반대로 이 최저 지점에서 이 피크 레벨로 올라갈 때 이 녀석의 점이 아까와는 반대로 이 최대 노브에서 최저 노브로 이동하게 됩니다. 이렇게 이 파란 버튼을 이용해서 반대 작용을 줄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방향에 대한 기능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. 바로 양방향, 단방향 기능입니다. 단축키는 Alt, Shift 마우스 클릭입니다.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. 원래 이 녀석은 이 노브를 중심으로 이 양옆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양방향이었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노브를 중심으로 한쪽으로만 이동하게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은 현재 단방향 상태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 이 파란 버튼을 이용하면 다시 낮은 지점에서 이렇게 높은 지점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해줍니다. 그리고 이 녀석은 사실 이렇게 뒤집는 용도가 아니라 이 가동 범위를 설정해주는 용도로 더 많이 사용됩니다.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이 녀석을 좁게 이동시킬지 아니면 이 녀석을 더 넓게 이동시킬지 이런 용도로 사실 더 맞게 사용되는 녀석입니다. 즉 이렇게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 노브를 모듈레이션 해줄 때 이 그래프의 시간값과 이런 노브의 이 좌우 시작 지점 또 양방향 단방향에 대해서 이해하고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. 그리고 사실 이 1번 엔벨로프도 이 2번 3번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노브들의 모듈레이션 해줄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하지만 이 노브들을 모듈레이션 해주다 보면 이 엔벨로프의 그래프를 이 변형시켜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이 앞에서 말했듯 이 1번 엔벨로프는 그 자체만으로 이 사운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 1번 엔벨로프는 쓰지 말고 이 나머지 엔벨로프들을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 이 부분은 꼭 무조건 인지하고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. 자, 이렇게 이 엔벨로프 강좌가 끝이 났습니다. 이 엔벨로프의 기능은 이 모듈레이션 용도뿐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 사운드를 디자인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줍니다. 이 악기들을 구분하는 음색이 이 엔벨로프의 영향을 받을 정도입니다. 또 이 프로듀싱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마주치게 될 녀석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꼭 완벽하게 숙지하시고 이 상황에 맞게 잘 이용해서 이 프로듀싱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다음 세럼 강좌 LF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